안녕하세요. 운영자 조대영입니다. 네,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입맛을 바꿔서 빠진 체중을 그럭저럭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 강좌의 지속적인 시청을 통해서 그 요령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솝우와 6번째 시간으로요. 당나귀와 그림자라는 내용인데요. 두 갈씩으로 정리하면 우리는 종종, 아니 자주 착각 속에 산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먼 곳으로 이동이 필요했던 나그네가 당나귀를 빌리면서 그 몰입꾼으로 나귀의 주인까지 고용했습니다. 이동 중 잠시 쉬는 사이에 쏟아붓는 듯한 뜨거운 햇살에 견디다 못해서 그늘을 찾던 나그네는 나귀가 만든 그림자를 보고는 급히 그곳으로 찾아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가까스로 뙤약볕을 피할 수 있음직한 그 자리에는 나귀의 몰입꾼이 미리 앉아 있었고, 그는 나귀만을 빌려준 것이지 그림자 자리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나그네 역시 나귀를 빌렸으니까 나귀의 그림자도 자신의 소유라고 맞섰죠. 옥신각신하는 와중에 나귀는 그만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원저에서의 풍자 내용은 우리는 종종 환영에 대한 환상이죠. 집착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뭐 그런 얘기고요. 우리가 다른 시각에서 통찰을 한번 해보면 그림자는 본인이 절대 불변의 진리라고 신봉하는 신념, 당나귀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육식과 채식, 유기농과 무기농, 소위 슬로우 푸드와 패스트 푸드, 여유식과 간편식이라고도 하죠. 천연 재료와 첨가물 등 식탁에서 화두로 떠올릴 수 있는 때로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소재들은 많습니다. 또한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소위 보편적인 진리라고 여겨지던 것들이 가변적으로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본질이 뭘까요? 가령 유기농을 과식하고 즉석식, 패스트푸드를 소식한다고 가정할 때도 일반적인 시각처럼 유기농만 칭송할 것이냐? 문제는 다시 과유불효불급, 즉 과식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모자란만 못하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눈과 뇌는 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혹에 약하죠. 봤을 때 먹음직한 것, 자극적인 맛 때문에 자제하고 멈춰야 할 순간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질은 상대 속의 양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절제의 눈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절제의 시력을 잃지 않게 유지하고 또한 더 잘 볼 수 있게 위해서는 환경과 습관, 의식적인 거리 유지 등 본질에 대한 관심과 좋은 습관에 대한 반복이 필요하죠. 다이어트의 성공 비결, 그리고 의학적으로 질병 판정을 받지만 않았지 결코 건강하다고 볼 수 없는 소위 미병 상태의 몸을 건강한 몸으로 회복하는 방법은 섭생의 본질을 꿰뚫는 것이겠죠. 또한 수많은 방해 세력, 가령 과대 광고, 자극적인 선전, 본능에 대한 유혹 등 그런 것에 대한 통찰에서 그 비결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과거에 방송된 다큐멘터리 세 가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의 마블링에 관한 작품이었었는데, 한우 등급을 매길 때 또한 등급을 보고 구매할 때 기준이 되는 마블링의 이면을 심도 있게 추적한 작품이고, 두 번째는 음식의 가격과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천태만상을 그린 음식에는 계급이 있다 라는 작품이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보기라는 작품입니다.
첫 번째 다큐를 보고 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처음 봤을 때 생겼던 마블링에 대한 좀 이질감 같은 게 있었는데요. 많이 희석되었고요.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마블링이 꼭 나쁘지만은 않을 테니까요. 문제는 마블링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은 소고기가 품질도 낮은 것처럼 인식되는 게 더 문제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꼭 무리해서라도 비싼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집착 같은 게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요. 비싸야만 맛있고 영양이 많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과거에 한우라는 개념이 별로 없던 시절에 즐겨 먹던 국내산 유구, 마블링이 거의 없던 소고기죠. 국내산 유구의 맛과 영양도 좋은데 너무 저평가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단백질 공급원을 위해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뭐 육식 중에서요. 떠올릴 수 있는 그 닭가슴살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외에 고기를 먹으라 그러면 뭘 떠올릴까요? 삼겹살이나 목살 등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돈가스의 주 재료가 되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돼지 안심을 먹으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조리법만 조금 신경 쓰면 값싸고 영양 많은 육류들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본인에게 맞는 영양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등급과 또 순간적으로 부드럽고 입만을 즐겁게 해주는 환영에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그 다큐멘터리 음식에는 계급이 있다라는 그런 제목의 다큐였었는데요. 신선하고 비싼 식재료는 비싼 또 음식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비싸야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죠? 저렴하지만 신선도를 유지하고 몸에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소위 음식의 계급이 있는 것처럼 혈관, 먹는 사람이죠. 포식자 대 영양 상태, 혈관에도 계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신선하고 값비싼 재료를 사용한 요리라도 재료의 종류나 조리법 또는 양념에 따라서 그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완성된 음식이 그 소화되는 영양분을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혈관이 또는 세포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태다라고 하면은 비싼 요리라도 의미가 없겠죠. 소화작용을 통해서 얘의 그 요소들이 가진 장점을 온전하게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싼 음식도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 값이 싼 음식만 예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본질은 건강 상태죠. 차체와 엔진이 아무리 튼튼하고 연소 체계가 완벽한 자동차라도 당장 눈에 띄지는 않겠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급 휘발유를 계속 주유한다면 엔진 및 여러 기계 상태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어요. 먹음직스럽고 시쳇말로 고급져 보이는 음식도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진하고 중독성이 있는 맛 때문에 나아가서는 많이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게 된다면 그 부작용으로 거의 매일 혈당 스파이크는 하루 중 최저 혈당과 최고 혈당의 일교차가 커서 생기는 혈관의 손상, 그러니까 그 일교차를 일단 말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스파이크 때문에 혈관에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혈당 스파이크가 온다면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사는 게 가능할까요? 여기서 뭐 중국산이 좋다, 나쁘다 이걸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다는 것이 거의 소위 논점, 팩트죠. 물론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큐를 통해서 본 실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쓰고 버리고 앉고 켜고 보고 탑승하고 등등 전혀 중국산과 무관한 사물들만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그렇습니다. 음식 재료가 중국산이라는 게 아니라 과연 첨가제와 보존제, 농약 등 단어만 들어도 왠지 주저하게 되는 것들과
완전히 동떨어진 소위 독야청청한 식자재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미세먼지가 나쁘다고 해서 숨을 안 쉴 수가 없죠. 문제는 마블링, 음식의 품위와 가격, 유기농 여부, 첨가제 여부 등의 여부가 아니죠. 이런 것들은 본질을 벗어난 환영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담백하게, 조금 덜 먹고 필요한 만큼 활동하는 것, 이것이 본질이죠. 오늘도 두서없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은 사람마다 각각 다른 음식 섭취 환경과 건강 상태가 있다는 내용을 다룰, 이번에 당나귀가 나오는데, 이솝우와 7번째 이야기 당나귀와 여치, 당나귀와 여치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